조용한 새벽이 찾아오면 세상은 잠시 입을 다뭅니다. 거리의 소음도, 사람들의 말도, 하루를 가득 채우던 수많은 욕망도 잠시 힘을 잃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때문이고, 기대를 저버린 현실 때문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래 삶을 바라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외부의 일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수없이 되새기고 상상 속에서 다시 반복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한 번의 모욕은 상대가 주었지만 그 모욕을 100번 되풀이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잊고 지나간 말을 우리는 며칠이고 때로는 몇 년이고 가슴 속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고통을 키우는 존재라는 점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갈망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결핍이 찾아오고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빠르게 판단하며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애써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자신만 지치게 되는 감정이 있으며 끝없이 좇을수록 멀어지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평온을 사소한 일에 내어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모두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격도, 세상의 부조리도, 운명의 방향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압니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강한 사람이란 언제나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관찰한 사람일수록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가치가 없는 일에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고 모든 비난을 품지 않으며 모든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똑똑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우월해지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철학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무엇에 빼앗기지 않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평온한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행동을 칭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유 없이 비난합니다. 어떤 날은 작은 실수 하나가 과장되어 돌아오고 어떤 날은 선의로 한 행동마저 오해를 받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끌려가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의 기분은 타인의 한마디에 좌우되고 자신감은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며 평온은 사소한 말 한 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래전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보다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촛불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면 곧바로 분노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늘을 나는 듯 기뻐합니다.
비난을 받으면 자신이라는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작은 자극 하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기분 좋게 말하면 행복하고 누군가가 냉정하게 말하면 불행해지는 삶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냉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기쁨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문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화를 느낀 즉시 거친 말을 내뱉고 불안을 느낀 즉시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곧바로 복수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감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침묵을 둡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인생을 바꿉니다. 누군가 독한 말을 던졌을 때 그는 즉시 되받아치지 않습니다. 잠시 바라봅니다. 이 말에 지금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분노는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이 싸움은 정말 싸울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감정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논쟁은 진실을 찾기 위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역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 그 목적만 남은 대화는 결코 지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피로와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몇 날 며칠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이미 끝난 일을 수백 번 다시 떠올리는 사람. 상대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일을 혼자 붙잡고 자신의 평온을 갉아먹는 사람. 그들은 상대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스스로 계속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자라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자랍니다. 반대로 침묵을 심으면 평온이 자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성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일. 내일이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 몇 년 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사건. 그런 것들을 위해 오늘의 평온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모든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더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빨리 반응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소리를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온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재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조용히 반응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칭찬을 원하고 학생은 좋은 평가를 원하며 어른이 된 뒤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욕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 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원하는 칭찬을 받아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내일 또 다른 칭찬을 기다립니다. 오늘 인정받은 사람은 내일 그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의지의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정은 갈증과도 같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고 해서 사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목이 축여질 뿐 다시 갈증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평가를 자신의 가치와 혼동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비난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행동을 보고 성실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 평가가 진실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평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과 경험, 기대를 통해 만들어진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해석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고 또 다른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안심하고, 누군가 칭찬해 주어야 비로소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남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평생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계절보다도 쉽게 변합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의 무관심이 되고, 오늘의 인기 역시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 위에 자신의 행복을 세우려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려는 순간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도 남의 시선, 어떤 말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남의 반응,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남의 평가라면 그 삶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타인의 눈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얼굴을 잊게 됩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본성과 삶의 방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은 본능이지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 것처럼, 분노는 자연스럽지만 모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역시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박수가 없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칭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멈추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이 이미 마음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언제든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입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평생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양심과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박수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비로소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은 이전 한 장과 달리 하지 마라보다 왜 인간은 인정을 갈망하는가를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어가면 자기계발식 조언보다 쇼펜하우어 특유의 냉철한 인간 분석이 살아나고 채널의 차별성도 커질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논쟁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진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납니다. 그 자리를 자존심이 대신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의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이 짧은 말은 이상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그 생각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생각이 부정당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쉽게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공격받는 순간 존재 전체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바로 그때부터 논쟁은 진실을 찾는 대화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려는 싸움으로 변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할 만큼 허전했습니다. 왜 이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을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배부름을 모릅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고 싶어지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이겼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논쟁으로 얻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길의 나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타오를 뿐 불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설명하면 상대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쟁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인간을 관찰하며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논쟁을 끝냈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됩니다. 더 날카로운 말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 침묵하는 것. 반박하고 싶은 순간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온을 위한 선택입니다. 나는 침묵이 언제나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말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불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남습니다. 피로, 후회, 그리고 또 다른 싸움을 찾는 마음. 인간은 이겨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려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싸움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승리는 상대를 꺾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싸움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인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않을까?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정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심이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은 그 순간에는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순간의 상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정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이성은 천천히 말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나 먼저 소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목소리를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단지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걱정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기쁠 때는 세상이 따뜻해 보이고 슬플 때는 같은 세상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변한 것을 세상이 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착각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분노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입니다. 불안할 때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욕망이 커질 때는 지금 가진 것이 모두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오늘은 담담한 기억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분노가 내일은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감정이 진실이라면 왜 진실은 하루 만에 바뀌는 것일까요? 나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신호와 진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듯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사실일까? 아니면 지금의 기분이 만들어낸 해석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감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정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감정이 모든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가장 강한 순간에 가장 큰 결정을 내립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불안에 휩싸여 기회를 포기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선택을 후회합니다. 후회는 대부분 잘못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가장 큰 순간의 삶의 방향까지 맡겨버렸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는 오히려 감정이 지나간 뒤에 자신을 더 믿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뒤에도 같은 생각이라면 그때는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는 어떤 판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심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거리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뜹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의 하루는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다 잠시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괜찮았던 그의 하루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무거워집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도 그대로입니다. 집도 그대로입니다. 건강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는 인간이 비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비교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잠시 안도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재기보다 늘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더 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역시 끝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우월감, 혹은 긴 열등감. 그 둘뿐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행복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비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교는 가진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제까지 만족했던 삶도 누군가의 삶을 본 뒤에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시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지칩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남의 길까지 바라보며 걸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의 욕망이 매우 교묘하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욕망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욕망은 언제나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 조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면 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서는 순간 더 높은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결핍보다 비교가 더 큰 갈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많지 않아도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나 역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둘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더 나은 삶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끝없는 경쟁만 남깁니다. 인간은 평생 모든 사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훨씬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바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남의 인생을 오래 바라볼수록 자신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오래 바라볼수록 남의 인생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어쩌면 평온이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공.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손에 넣으면 또 다른 하나를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보니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을 지치게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붙잡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를 놓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논쟁을 놓지 못합니다. 몇 년 전의 실패를 놓지 못합니다. 지나간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꿈을 놓지 못하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마저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들을 놓지 못해서 말입니다. 나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얻는 사람보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 말이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념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둘은 닮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욕망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비교에서 앞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 삶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삶을 오래 바라보며 한 가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인정을 원합니다. 인간은 비교합니다. 인간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인간은 욕망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완벽해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실수하며 또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할 것입니다. 나 역시 인간이 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화를 느끼더라도 그 화를 따라가지 않는 법을, 비교가 시작되더라도 그 비교 속에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누군가의 평가가 들려오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모두 맡기지 않는 법을. 그 작은 배움들이 쌓이면 삶은 어느새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거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삶.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자유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모든 자극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나를 하늘로 올려놓지 않고 누군가의 비난이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는 상태. 비교가 시작되어도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상태. 욕망이 생겨도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 나는 그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왜 점점 조용해지는가? 그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든 싸움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욕망이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필요한 말만 남기고 불필요한 고통은 마음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생 욕망할 것입니다. 평생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다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하나씩 내려놓는 사람은 있습니다. 나는 지혜란 더 많이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 평생 배워야 할 것은 무언가를 얻는 법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애써 증명하려 했던 순간, 논쟁에서 이기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 남과 비교하다가 어느새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가는 길입니다. 나 역시 인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깨달은 것은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자신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렸다고 해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생겼다고 자신을 탓하지 않고 비교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을 오래 살아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모두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으며, 모든 욕망을 채우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을 쓸 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지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았던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답을 대신 살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 하나는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덜 힘들게 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